안녕하세요. 모의고사 41번 지문 강의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지문이에요. 그죠? 힘내서 보도록 합시다. 41번. Creativity. 창의성이다. 그지? 창의성은 is the ability, 능력입니다. To generate novel and valuable ideas. 새롭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generate, 생성해낼 수 있는 능력이야. 요즘 이 generate라는 단어 엄청 핫하지?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얘기해볼까? It involves, 그것, 창의성이지, 그지? 창의성은 포함합니다. Divergent thinking 하면 아주 멋진 단어야, 그지? 확산적 사고를 포함한대. 확산적 사고를 포함을 하는데 확산적 사고와 상상력과 그 다음에 willingness 기꺼이 하려는 의지야, 그치? To experiment and take risks. 실험하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 그 다음에 이제 상상력. 그리고 확산적 사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게 창의성이다. 첫 문장이 지금 뭐냐? 창의성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창의성의 정의.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이 뭐냐? While AI can be powerful tool for creative effort. AI 나왔어. 그러니까 요즘 AI 관련 지문이 근래 한 1, 2년 사이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겠어? 더 많이 나올 거야. 특히나 우리 친구들 세대는 지금 AI랑 너무나도 밀접하게 이제 그 연관이 되어져 있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의성이라는 측면에서 AI 지문은 빠지지 않고 나올 거라는 생각은 선생님을 좀 하고 있거든. 그래서 보도록 할게. AI는 강력한 도구기는 해. For creative effort, 창의적인 노력에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while, 반면이지, 그치? 뭐뭐인 반면에. It also carries the risk of limiting. 근데 얘는 어떠한 위험도 수반하는 거야. 어떠한 위험이냐면, 여기 지금 of limiting, 이거는 이제 동격이거든. 이렇게 뭐 할 위험이냐면 limiting, 제한할 위험이야. 뭘? Originality and innovation, 독창성과 혁신을 제한하는 그런 위험도 있는 거야. AI algorithms are trained. AI 알고리즘은 훈련받았어. On existing data set.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훈련을 하는 애들이 AI란 말이야. 그래서 종종 분사구문 붙어 있다. 식별을 해. 분사구문. 뭘 식별을 할 거냐면 patterns and trends in past creations. 지나간 과거의 창조물 속에 있는 트렌드와 패턴을 식별을 종종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위해서 AI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정작 이 AI라는 애들은 뭐야? 기존에 지나간 어떤 아이디어에서 패턴과 트렌드를 가지고 오는 그런 가능성이 높단 말이지. 뭔가 모순적인,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 느껴지셨나요? 그 얘기하는 거야. While this can be useful, 물론 이러한 것이 유용할 수는 있어. For generating new content, 새로운 컨텐츠를 생성해내는데 유용할 수 있어. In similar styles or formats, 비슷한 스타일 양식이나 형식으로 만들 때는 유용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it can also lead to 그렇지만 it also leads to derivative works. 모방적인 어떤 작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야. 모방적인 작업인데 대절 수식이지, 그치? 그래서 동사 붙어있으니까 주격관계 대명사 수식이야. That lack genuine originality. 진정한 독창성은 결핍되어져 있는 모방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야.
만약에 artists and designers, 예술가나 디자이너들이 rely too heavily, 너무나도 지나치게 AI에 의존을 한다면 for inspirations and content generations, 영감이라든지 컨텐츠 생성을 위해서 너무 AI에게만 의존을 하게 된다면 they may find themselves trapped. 그들은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find가 오형식 동사잖니 얘들아. 그래서 themselves, 그들 스스로, 목적어가 trapped 하고 목적격 보어, 함정에 빠져 있는 걸 보는 거지. 참고로 trap은 함정에 빠지게 하다라는 뜻의 타동사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얘는 PP로 쓰여서 그들 스스로가 함정에 빠져 있는 대상이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PP 쓰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제 그런 걸 보게 될지도 몰라. 어떤 트랩이냐면 in a cycle of imitation, 어떤 모방의 사이클에 빠져있는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거지. Unable to break free from the constraints of the AI's training data. 그래서 뭐 하면서냐면, 얘들아 이거 잘 봐봐. 지금 앞에 문장이 이렇게 막 주어 동사 이렇게 막 그 오형식 문장이었잖아. 그렇지? 이렇게 있고 나서 컴마 찍고 나서 형용사 붙어 있는 거 보이니? unable to 하면 원래 무슨 뜻이야? 무엇을 할 수 없는 이란 뜻이잖아. 문장 끝에 형용사가 단독으로 이렇게 나오는 구조는 뭐지? 100% 앞에 뭐가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분사 구문이다. 아시겠죠? being 생략되어 있는 분사 구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모방의 사이클에 빠져 있으면서 뭐 할 수 없는 거야? 의미상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가 되겠지, 그치?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break free from these constraints. 이러한 AI의 트레이닝 데이터의 제약, 그치? AI의 트레이닝 데이터의 제약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 Moreover, 게다가 the ease with which AI can generate content. 까지 주어 the ease, 이거 지금 되게 영어적인 표현이야. 쉬움인데 그지 명사잖아. 그지 주어 자리에 쉬움 왔어. 쉬움인데 어떤 쉬움이냐면 이 뒤에 붙어있는 전치사 with which의 해석이 관건인데 이때 with의 해석을 어떻게 살려줄 거야? 그 쉬움을 가지고 하고 원래는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잖아. 그래서 일단 직역해보고 나서 읽어줄게. 풀어줄게. 쉬움인데 그 쉬움을 가지고 AI가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그 쉬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AI가 쉽게 내용을 생성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쉬움이야. AI가 컨텐츠를 생산하는 게 굉장히 쉬워. 그것은 discourag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일단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다? is. 동사는 누구다? 밑에 있는 discourage. 이 주어와 동사 사이에 주어를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 which가 전치사 with와 같이 쓰여가지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제 AI가 쉽게 이렇게 전체를 그러니까 쉽게라고 해석을 하면 돼. 아이고, 색깔 표시를 조금 해줄게. 이 부분 is with which 전체를 쉽게라고 해석하면 돼. AI가 내용을 쉽게 생성할 수 있다는 사실은 discourage 저하시킵니다. The kind of struggle and experimentation. 뭐를 낙담시키는 거야? 어떤 고군분투라든지 실험인데 종종 that often leads to breakthroughs. breakthrough 하면 획기적인 발견이라는 뜻이잖아. 획기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대단한 실험이라든지 스트러글, 엄청난 노력이라든지 이러한 종류의 것들은
뒷담시킬 수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 어떠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구상하고 대단한 획기적인 발견을 하려면 며칠 밤을 지새워서 막 머리를 싸매고 생각도 해내고 막 실험도 해보고 실패와 반복이 있고 막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데 봤더니 AI는 너무 쉽게 해버리는 거야. 나는 며칠 밤낮을 세워가지고 엑셀 파일 정리하고 뭐 PDF 파일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을 AI는 그냥 몇 초 만에 뚝딱 하고 만들어내버리는 거야. 와, 나 안 해. 때려쳐. 이렇게 되는 거지. discourage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the creative process, 그 창의적인 과정이라는 건 종종 messy and repetitive, 보통은 어때? 정신없고 반복적이어야 하거든. 뭔가 이제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실험도 해보고 잘 안 되는 건 반복도 해보고 이래야 하는 게 그게 이제 창의성이라는 건데, 그것이 involving numerous failures and setbacks, 수많은 실패나 좌절들을 포함을 하는 그런 거란 말이지. 그런데 it is through these challenges that we refine our skills. 여기 이제 강조 구문 들어와 있다, 그치? It is through these challenges that 해가지고 it is that 강조 구문 사이에 뭐 들어와 있는지 일단 좀 보자. 요 지금 그 강조하고자 하는 어구를 이리즈랑 that 사이에 집어넣는 거잖아. 근데 지금 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강조하려는 어구가 뭐가 들어와 있냐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들어와 있거든. 전명구 들어와 있어. 그래서 바로 A이다. that 하는 것은 이제 기본 해석 구조는 이렇게 되는데 전치사 쓰로 들어와 있으니까 이 지문에 있는 것을 살려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 바로 이러한 역경을 통해서이다. 뭐 하는 것은 하고 이제 대절 해석 붙여주면 되겠지, 그치? We refine our skills. 우리가 우리의 스킬을 정제할 수 있고, develop our unique perspectives. 우리의 고유한 그런 여러 관점들도 발달시키고, push the boundaries of what is possible. What is possible? 가능한 것. 이렇게 해석하지, 그지? 가능한 것의 경계를 푸시하고 밀어낸다는 건 무슨 말이야? 얘들아,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의 경계가 이만큼이야. 내가 이 경계를 밀어낸다는 건 나의 한계가 더 넓어진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나의 한계를 확장시키는 거야. 내 능력을, 잠재력을 확장시키는 거야.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를 통해서냐면 그런 수많은 좌절과 실패와 좌절 같은 역경을 통해서란 말이야. 한마디로 뭐야? 인간의 위대한 창의성이라는 건 끊임없는 실패와 좌절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진정한 창의성이라는 건 그런 거여야 하는 거야. 그런데 if AI provides instant solutions, AI가 자꾸 제공해줘. 즉각적인 해결책을. 그러면 it can enhance these essential, enhance 하면 안 되겠지. 이러한 필수적인 과정이 뭐냐면 앞서 말한 이때 강조 구분 이 문장 뜻하는 거거든. 요따 선생님 조금 표시를 이렇게 할게.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라 그랬지? 이것도 정리를 조금 해놓으면 진정한 창의성의 의미야. 의미는 이런 건데 AI가 자꾸 우리한테 떠먹여주면 이런 근본적인 과정들 of learning, 배움의 과정들 through trial and error, 실수와 도전과 실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런 진정한 과정들을 enhance가 아니라 bypass, 우회하게 된다,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inhibiting 하고 분사구문 붙어 있다, 얘들아. 제한하게 됩니다. The development of true creative talent, 진정한 창의적 재능의 발달은 제한하게 됩니다. 마지막 문장 주제문이다, 그죠?
네, 장문이라서 글이 조금 길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많이 어려운 지문은 아니에요. 글을 정리하자면 이제 이런 거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은 이런 것이야. 원래의 창의성이라는 건 실수와 반복과 끊임없는 도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달시킬 수 있는 건데 누가 문제야? AI가 이걸 한순간에 그냥 뚝딱 하고 해결해 주는 거. 여기에 우리가 자꾸 의존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런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늘어나겠어, 줄어들겠어? 당근 줄어들겠지, 그지? 그걸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 요런 내용의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내용 정리를 하고 나서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글이 좀 기니까 전체적으로 내용 단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첫 문장에서 창의성이 뭐냐 이제 전체적으로 정의를 좀 해줬고요. 확산적 사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간에 이제 뭐라 그랬냐면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AI를 사용하는 것이 일부 도움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AI 활용이 일부 도움은 될 수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AI는 뭐가 이제 문제냐면 지난 내용을 기반으로, 지난 패턴을 기반으로 내용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슷한 내용을 만들어내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단 이게 이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if 해가지고 여기까지거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걸 예술가들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뭔가 어디서 봤던 것 같은 그런 패턴에 모방의 사이클에 내가 이제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렇게 이어진 거였어. 이것들이 예술가들이 특히 경계해야 되는 거야. 창의성이랑 거리가 멀지, 그치? 지난 과거의 패턴을 모방한다는 건, 그치?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여기까지야. 이거에 관한 전체 내용이 여기까지라고 보면 돼. 방금 얘기한 내용이 전체가 여기까지라고 보면 돼. 이렇게 나뉘어지겠지, 그치? 그러고 나서 이제 밑에서 뭔 얘기 다시 이어지더라? 진정한 창의성이라는 거를 쭉 다루는 거지, 그치? 나머지 끝부분 전부 다 보면 될 것 같아. 진정한 창의성이라는 거는, 그지? 바로 이러한 역경을 통해서다 해가지고 강조구문으로 가지고 이제 쭉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 그러고 마지막에 주제문, 그치? 이렇게 글이 이어집니다. 장문이라 가지고, 그지? 좀 정리가 길어졌는데요. 지금 화면 딱 잘 멈추시고, 표시 잘 하셔가지고, 단락별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크게 4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길었던 25년 10월 고1 모의고사 영어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따라오신 학생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고 또 끝까지 같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이제 내년 고2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